함수까지가 중간시험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재기호출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제 재기호출은 이런 식으로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겠죠. 근데 이게 무한정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재기호출 함수에서는 이제 어떤 인지학 값이 변하게 돼요. 계속 변하게 되고 그 변화돼서 어떤 순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재기호출하지 않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재기호출을 우리가 작성하려 그러면은 문제를 똑같은 형태의 문제의 작은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제 재기로 짤 수가 있고요. 그럼 조그맣게 얘의 작은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고 어디까지 내가 호출해야 되는지 이 재기 종료 조건을 잘 결정하시면 돼요. 얘를 조금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판단에 따라서는 조건을 이제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곱하기 2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종료 조건을 어디로 할 수 있어요? 2로도 할 수가 있죠. 2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로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나? 1이 돌았을 때 동작을 안 하겠죠. 뭔가 이상하잖아. 1이 돌았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고 재기 호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스택이 쌓이는 거거든요. 스택이 쌓여서 이제 공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복잡도를 논할 때 재기 호출 함수들은 얼마나 깊게 재기가 발생하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C++를 이제 2학년 1학기 과목을 듣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가면 이제 자료 구조를 들을 거고, 또 3학년 1학기 가면 알고리즘 수업을 이제 들을 텐데, 이제 알고리즘 가면은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될 거예요. 하는 것들을 이제 학습할 텐데, 이때 가면은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많은 경우에 재계함수로 짜요. 그래서 재계함수를 우리가 어려워하면은 하면 안 되고 재계함수를 짜는 것도 많이 훈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도 재기로 한번 짜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당연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효율적인 거죠. 비재기적인 거. 얘는 함수가 계속 호출되겠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함수가 호출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스택 프레임 만들고 복귀 주소 저장하고 인자 처리하고 반환값 처리하고 뭐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보통 재기적으로 짜면 코드는 더 간결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재기로 짜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를 짜다 보면은 그걸 반복으로 짜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 짜겠는데 재기로 짜면 또 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면 풀수록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무한 루프 때 설명드린 것 같아요. 무한 루프는 켜놓으면 계속 돌아가요. 영원히. 컴퓨터 끄지 않는 한. 그 프로그램을 죽이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한 재기는 계속 쓰다 보면은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되겠고, 스택 프레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한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그 스택 공간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죽게 돼요,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제한이 너무 작을 때에는 일부러 그 제한을 넓혀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명령어를 주면 그 스택 공간의 크기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 보기 전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런 함수들도 이렇게 재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죠. 1부터 n까지 더한다. 그러면 1 더하기 아니 n 더하기 1부터 n-1까지 합으로 또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재기적으로 정의되는 거죠. 큰 문제를 똑같은 문제지만 크기가 작아진 문제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변하는 게 n이 하나만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바이너리 서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이너리 서치는 이제 언제 쓸 수 있냐면 이 벡터가 어떨 때만 쓸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은. 이진 검색은 이제 중간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진 검색을 하려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되어 있어야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정렬한 다음에 이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정렬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순차 검색밖에는 못해요. 순차 검색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있는지 살펴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순차 검색은 비용이 n에 비례하는데 이제 이진 검색은 로그 n에 돼요. 왜냐하면 한번 내가 보고 나면 그 배제되는 애들, 후보에서 배제되는 애들이 몇 개가 줄어들어요? 반씩 줄어듭니다. 한 번 우리가 그 비교할 때마다 내가 이제 다음에 비교해야 될 가능한 애들이 반씩 줄어들어요. 근데 순차 검색은 한 번에 하나 검색하면 n-1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선형 비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로그 n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바이너리 서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했고 제가 하도 사이즈 하니까 사이즈 t를 이용해서 구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이즈 t.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구현할 때 이제 로가 첫 번째 인자 그리고 첫 번째 색인 하이는 맨 끝 색인 그래서 남 사이즈 -1로 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 요 두 개가 같아도 해봐야 되겠죠. 그 애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드는 요거의 중간값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고 미드를 구해서 미드와 같으면 끝내고 미드가 V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V보다 크면 이제 이쪽 큰 쪽에 있는 거니까 로우 값을 미드 플러스 1로 하는 거고 요거보다 미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중앙값보다 작으면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짜면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죠. 어떤 요소가 문제가 되냐면 요게 문제가 돼요. 로우 플러스 하이. 왜냐하면 로우 플러스 하이가 대단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면 양수에서 오버플로우 나면 어떻게 되나? 하여튼 문제가 됩니다. 이 오버플로우 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어디서 또 나냐면은 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여기는 문제가 안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벡터가 들어왔는데 크기가 빵이야.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0 마이너스 1 하면은 그 값이 하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 t는. 그래서 매우 큰 값이 돼요. 그리고 요 경우에도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하이도 0, 로우도 0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얘가 아니면 하이가 이렇게 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못 나가요. 얘는 다시 하이가 저만큼 매우 큰 값을 가져가요. 그럼 또 돌고 그럼 죽어요. 뭐 프로그램 따라서 다른데 환경에 따라 다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쓰다 보면은 괜히 짜증나게 이제 오버플로우가 원래 인트나 롱이나 뭐 이런 거 쓰면은 다 쉽게 해결되는데 이제
오버플로우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롱을 쓴다든지 해서 사인 타입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버플로우 문제 때문에. 근데 그냥 사이즈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를 어디로 놓냐면은 맨 끝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로 놓는 거예요. 다음에로 놓으면 이제 조건이 이퀄루가 아니라 요 일대예요. 요 일대가 되겠고 여기서는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하는 게 아니라 미드로 설정해 놔요. 왜 미드는 포함 안 하는 거니까 하이는 이제 지금에서는 열린 끝이죠. 그래서 포함을 안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오버플로우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오버플로우가 안 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안 하니까 오버플로우 안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T를 우리가 쓰더라도 이제 오버플로우를 발생하지 않고도 약간만 이제 머리를 좀 회전시키면은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롱으로 안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나니까 얘가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언사인드로 유지하면서 뭔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게 재기함수니까 재기적으로 짜고 싶다. 그러면 이 반복하면서 계속 변하는 건 뭐가 변해요? 로우와 하이가 변하죠. 그리고 로우와 하이에 따라서 미드는 결정되는 거니까 로우와 하이가 변하니까 내가 만들는 재기함수는 이제 그 재기함수에서 바뀌는 값들은 로우, 하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기함수 만들 때 항상 하나만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값들이 이제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재기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마다 구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로우와 하이를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로우 하이가 이제 이렇게 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썸은 재기함수를 만들 때 그냥 함수 하나만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재기적인 함수를 만들려면 밖에서는 재기적인 함수를 바로 호출하는 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을 내가 계산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호출하고 싶은데 그냥 벡터 주고 값 줘서 찾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바이너리 서치 이용해야 되니까 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함수를 두 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호출할 때는 재기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그냥 재기함수가 아닌 것처럼 호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는 내가 만든 재기함수를 호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여기서는 얘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맨 재기함수 첫 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기 종료 조건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종료 조건이 뭐였냐면은 로우가 하이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종료 조건은 거꾸로 가면 로우가 하이랑 같거나 크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return false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 안에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를 계산하고 미드가 V면 끝내고 아니면 이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미드 플러스 1 하이 아니면 로우 미드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서치하면은 또 재기적으로 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짠 것들을 이제 시간 날 때는 재기적으로 이 문제를 재기적으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짜보면 저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재기함수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느끼고 필요할 때 이제 재기함수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재기함수를 안 만들다 보면 재기함수를 만드는 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학년 올라가고 알고리즘 수업을 듣게 되면은 재기함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되는데 미리 좀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했고,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이 오버플로우 문제도 여기서 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재계 호출의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면 비재기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 해요. 근데 프로그램 하기에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겠지만 재기적으로 짜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도 오히려 재기적으로 짜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간결하고. 그런데 이 재기함수의 그런 비효율적인 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중복된 재기 호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애를 재기로 짰어요. 피보나치 수. 피보나치 수는 여기서처럼 이제 수열인데 이전 두 개 값을 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112, 123, 235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예요. 그래서 이 피부는 n번째 피보나치 값을 계산해 주는 그런 그래서 fib5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릴 때가 있어요. 요거를 재기 호출 트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재기 함수를 분석할 때 재기 호출 트리를 그리게 됩니다. 그려보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나중 되면은 얘를 그려요. 먼저 이 코드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재기 호출 트리를 그려. 그 다음에 재기 호출 트리를 보고 뭘 만드냐면 코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코딩할 때는 오히려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기도 하지만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재기 호출 트리를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재기 호출 트리를 그렸더니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걸 계속 호출하고 있죠. 그건 낭비겠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호출을 안 하면 되겠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쭉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이 호출 트리가 실제 트리라고 생각하고 탐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 탐색에 BFS, DFS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BFS는 이렇게 탐색하는 게 BFS고요. DFS는 쭉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안 한 거 있네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DFS고 실제 이렇게 재기 호출 트리 그렸을 때 실제 호출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부3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러면 올라와서 얘를 부를 때 피부3을 계산했었구나라는 걸 알면 안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재기 호출이 이렇게 중복 재기 호출이 많을 때 그 중복 재기 호출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뭘 저장해 놔야 돼요? 요 값하고 요 반환 값을 저장해 놔야 돼요. 아, 피부3은 내가 예전에 얼마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 놉니다. 테이블, 배열 같은 걸로 써서 계산을 해놔요. 그러니까 얘는 인트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인트 배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그 호출된 그 값, 그러니까 계산된 결과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색인에 가면 피부3 값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내가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보고 알아야 되니까 이 배열을 요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1로 다 초기해 놓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아직 계산 안 한 거니까 호출하고 호출을 다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계산된 값을 그 배열에다가 넣어줘요. 그 메모이제이션이고 되게 고난이도 그런 기법이긴 한데 실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그리고 구현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경시대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면 동적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동적 프로그래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메모이제이션은 기계적입니다. 뭐가 기계적이냐면 알고리즘을 짜.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추가해요? 메모이제이션 한 거 추가하게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태블레이션 하는 거랑 그 시간 복잡도는 같아집니다. 태블레이션은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해결하고 그 다음 크기가 2인 거 해결하고 3인 거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n인 것까지 해결하는 그게 태블레이션 방법이고요. 메모이제이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기에 호출하는 수가 매우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지만 물론 중보 호출을 제거하면 이제 팍 줄어들겠죠. 중보 호출하는 수를 줄여도 그 호출되는 실제 제기가 깊을 수가 있어요. 깊으면은 이제 무한 제기가 아니더라도 스택 공간을 다 써서 프로그램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꼬리 제기라는 게 있는데 꼬리 제기는 맨 마지막이 그 제기 호출로 끝나는 거예요. 얘도 보면 맨 마지막이 제기 호출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일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하나죠. 여기로 가면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는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니까 스택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갔다가 되돌아올 게 없어. 그러면 스택 프레임을 안 만드는 형태로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내가 꼬리 제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뭐와 똑같냐면은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꼬리 제기는 그리고 실제 보면 컴파일러 따라서 또 최적화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 같은 언어를 쓰게 되면 하스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실제 써서 프로그램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 꼬리 제기가 되게 중요한 어떤 수단이 돼요. 수단이 되긴 하는데 우리 C++, 자바, C#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꼬리 제기로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꼬리 제기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 뭘 만드시면 돼요? 비제기적으로 그냥 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실습은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애매하네.